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우유를 먹읍시다 라는 말을 하면 우유가 안전하냐는 질문을 흔히 받습니다. 이번에는 말도 많은 우유의 안전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우유를 먹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약간 의견이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매일 먹을 정도로 우유가 몸에 좋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꼭 매일 먹어야 한다고는 권장하지는 않지만 먹는 것이 좋다고 권장하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단 두 돌부터는 보통의 우유를 먹는 것이 아니고 저지방이나 무지방 우유를 먹는 것을 권장한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을 일치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우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저도 이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유를 많이 먹으면 뼈가 약해진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유는 저도 먹고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 결론은 우유는 안전하고 몸에 좋고 먹을만 하다는 겁니다. 우유의 안전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낙농업체의 로비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와 저희 집 사람도 우유를 먹고 저희 집 아이들도 먹는 우유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이익단체가 개입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저는 우유가 몸에 좋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우유를 적당히 먹자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설마 제가 먹지도 않는 음식을 권장하겠습니까? 저도 먹고 저희 아이들도 다 우유를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우유에 대한 논란거리는 성장호르몬, 성조숙증, 항생제, 뼈가 약해지는 것 등 그리고 암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성장호르몬 문제하고 성조숙증과 항생제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젖소에게 성장호르몬을 투여하게 되면 우유 생산이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를 키우는 농가에서 우유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성장호르몬을 사용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소에게서 우유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성장호르몬은 사람의 성장호르몬과는 다른 소의 성장호르몬인데 합성되는 거지만 원래 소에게서 만들어지는 천연의 성장호르몬과 차이가 없습니다. 원래 우유에는 소가 성장호르몬을 사용하든 안 하든 미량의 성장호르몬이 원래 포함되어 있는데 성장호르몬을 사용할 때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하고 우유 속에 들어있는 성장호르몬의 차이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유 속에 들은 성장호르몬은 단백질인데 장에서 소화되기 때문에 효과가 없게 됩니다. 아이들 키가 적을 때 키를 키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의 성장 호르몬도 먹지 않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주사로 맞습니다. 사람의 성장 호르몬도 입으로 먹으면 소화가 되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유 속의 성장 호르몬도 먹어서는 그냥 단백질일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소는 원래 성장 호르몬이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소의 성장 호르몬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유 속에 들은 소 성장 호르몬은 이미 국제적으로도 인체에 안전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평가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전문가들 단체에서도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거의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성장 호르몬은 단 두 회사에서 생산되는데 LG생명과학과 엘랑코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중 한 군데가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회사는 몇 년 전부터 국내 시판을 중지했고 성장 호르몬 주사는 시중에 거의 유통되고 있지 않으며 실제로 성장 호르몬을 우리나라에서 맞는 소도 전체 소의 1%도 안 될 정도로 극히 미미한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소 성장 호르몬에 관한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일부 목장에서 사용하더라도 우유란 것은 한 목장에 사용된 우유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농장에서 나오는 우유를 한꺼번에 모아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일부에서 사용하더라도 사실 극히 미미한 숫자가 사용하게 되면 농도로서는 점점 더 묽어지기 때문에 1% 정도 이하에서 사용한다 그러면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거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간혹 전문가 단체가 소성장 호르몬의 안전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는 이야기도 듣는데 이것은 제가 아는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낙농협회는 극히 일부에서 사용하는 성장 호르몬 때문에 억울한 속기 듣기 싫다고 성장 호르몬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법제화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국제기구인 WHO와 여러 전문가 단체에서 이 소의 성장 호르몬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허가 취소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소성장 호르몬을 투여하는 나라도 있고 투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도 있는데 이것은 우유의 안전성 때문이라기보다는 젖소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위 말하는 동물 복지 말입니다. 성장 호르몬을 맞춰서 젖소의 젖이 늘어나게 되면 소의 정상적인 생리 기능에 변화가 생기고 소에게 관절염, 유선염 등의 소 건강상 문제가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소 성장 호르몬을 사용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소도 살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소는 소고 우유는 우유일 뿐입니다. 우유는 여러 가지 이유로 건강상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할 것은 우유를 먹지 말자는 말보다 소에게 성장 호르몬을 사용하지 말자, 그리고 젖소 보호 차원에서 성장 호르몬 주사 맞추지 말기 운동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우유를 먹으면 사람 몸 안에 호르몬의 교란이 생겨서 성조숙증이 잘 생긴다는 썰도 있지만 실제로 우유를 먹어서 호르몬의 교란이 생긴다고 주장하는 제대로 된 의학 논문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의 전문가인 내분비를 전공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이에 관련된 수많은 제대로 된 논문과 의학 교과서에 우유를 먹이지 말라고 적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거 본 적이 없습니다. 건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재에서 단 한 개의 논문이라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전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이 그 내용을 검증합니다. 지금 그런 논문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그 논문이 오류가 입증되었거나 다른 논문에서 사실과 다른 것이 입증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의학적으로는 우유가 성적수증 유발한다는 것은 아직은 논란의 대상거리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실제로 지금도 수많은 선진국에서 우유 먹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단 2돌이 지나면 저지방 우유를 먹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성장 호르몬을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는 나라나 권고하지 않는 나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유가 암을 증가시킨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이미 과학적으로 결론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유에 들은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인 흔히 말하는 IGF-1을 사람이 먹으면 암에 잘 걸린다는 이야기인데 이 말은 일부는 맞는 이야기고 일부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혈중 IGF-1의 농도가 높아지면 암 발생이 증가할 수 있는 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IGF-1은 인슐린과 마찬가지로 단백질이기 때문에 입으로 우유를 먹게 되면 이 속에 들은 IGF-1은 위산과 소화효소 등에 의해서 소화 분해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우유를 주사로 맞는다면 몰라도 입으로 먹어서는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IGF는 말 그대로 인슐린과 비슷한 성분인데 먹어서 이게 흡수가 되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면 당뇨병 환자가 구태여 힘들게 인슐린을 주사로 맞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성장 호르몬을 투여한 소의 우유 속 IGF-1의 농도는 아주 약간 증가되는데 이게 사실 그 보통 우유하고 차이가 별로 없이 증가되는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을 맞은 소의 우유를 먹어도 IGF-1에 대해서 암 증가하는 것은 뭐 특별히 더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간혹 성장 호르몬 맞고 생산된 우유를 유전자 조작 우유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유전자 조작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소의 성장 호르몬은 유전자 공법으로 만들어진 것은 맞는데 사람에게 사용되는 사람의 성장 호르몬도 유전자 공법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은 아이들도 유전자 조작 인간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사실 이게 그런가는 조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소의 체내에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 성장 호르몬을 투여한 것이기 때문에 유전자 조작이라는 말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우유의 항생제 문제는 사실 조금 고민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될 수 있고 어느 쪽 의견이 맞다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료에 항생제를 섞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문제는 사실 아니라고 보지만 다만 아직도 소에게서 항생제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유선염처럼 염증이 생긴 경우 항생제를 사용하는데 항생제 사용 후에는 통상 수율이 경과된 후에 젖소의 젖을 짜게 정해져 있습니다. 제대로 지킨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지만 항상 모든 것이 실수하는 것이 있고 놓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우유 제품을 만들기 전 단계인 원유에서 항생제 잔유 검사를 합니다. 얼마 전 국가에서 우유의 원유 속에서 항생제 검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때 일부에서 항생제가 나와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검사는 원유를 검사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먹는 시판 우유와는 좀 의미가 다른 겁니다. 원유는 그대로 시판되는 것이 아니고
가공 후 항생제가 있는 우유는 전량 폐기하기 때문에 항생제가 들어온 우유를 사서 먹는 것은 힘들 겁니다. 물론 여기에도 구멍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항생제를 다 검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항생제에서 제대로 된 기준이 없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물론 국가가 책임져야 될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될 정도라면 우유 시판을 금지해야 될 거고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말 문제가 될 정도의 항생제는 다 검사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분야도 전문가가 있는데 황당하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주의 조치를 다 뚫고 항생제가 들은 우유를 먹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유에 들은 항생제는 우리가 약으로 먹는 항생제와는 비교가 되지도 않을 정도로 적은 양이기 때문에 항생제의 내성을 제외하고는 사람의 몸에 나쁜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하지만 항생제 내성은 그 자체를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 문제는 고민스럽습니다만 이 세상에 완벽하게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100% 안전한 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숨쉬는 공기에도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판인데요. 저는 있을지도 모르는 항생제 내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유를 먹는 것이 훨씬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에 오늘도 아침에 우유를 먹어드렸습니다. 우유를 먹고 안 먹고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는 문제입니다. 그래도 의학을 전공하고 그 중에서도 영양에 관심이 많은 의사이고 우유는 제가 먹고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수많은 자료를 찾고 고민한 후에 의학 전문가의 눈으로 내리는 결론은 그래도 우유를 먹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특히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음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국가의 영양지침이나 의학지침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우유를 권유하고 있고 어른들에게도 우유 먹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단 2돌부터는 저지방이나 무지방 우유를 먹으면 됩니다. 저는 우유회사나 분유회사나 낙농업체와 어떤 교류도 없고 지원을 받은 적도 없다는 점은 명확하게 밝힙니다.